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패션 의류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오디박스의 권정환 대표님, 장지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권정환입니다. 예, 장재입니다. 예, 아니 대표님은 지금 떨고 계시잖아요. 시험 발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물론 뭐 그렇지만 다음 주쯤이면 아마 저희 녹음하는 시점에 제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혹시 제가 없으면 떨어진 걸로 하겠습니다. 아, 떨어지면 안 나오시는 거군요. 네네. 예, 아니 이거 졸업할 때 취업 안 된 졸업생들은 졸업식 참가 안 하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네. 네, 다음 주에 꼭 녹음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저희 방송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뜨거운지 댓글도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 제가 댓글 봤는데요. 저희 울 신발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구매하시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주신 청취자분 계셔서요. 예, 예.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울 전용 발수제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 관리를 하실 때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신발 관리 제품으로 하셔도 충분히 발수 처리가 되시거든요. 뭘 쓰면 됩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아직 저희가 한국말을 못 정해서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 패브릭 앤 레더 그 신발용 그 발수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합성 소재하고 가죽하고 이렇게 좀 혼합된 제품으로 완전 통가죽 제품이 아닌 거는 지금 패브릭 앤 레더로 전부 다 발수 처리가 가능하시거든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울 신발도 세탁하신 후에 패브릭 앤 레더로 발수 처리하시면은 뭐 울 전용 발수제로 하는 것만큼 효과는 좀 덜하겠지만 이 제품으로 처리를 하셔도 충분히 신발 그 발수 처리는 가능하시니까 당분간은 그 제품을 좀 활용해 주시고요. 차후에 저희가 울 전용 발수제가 입고되면은 방송 통해서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울 전용 발수제는 지금 배를 타고 오고 있나요? 아, 그 제품은 아직 배 안 탔고요. 아직도 안 탔어요. 네, 저희가 내년 그 하반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니곽스 본사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한국 때문에 바빠진 거죠. 김윤희 팀장님 한번 다녀가신 다음에. 이 김윤희 팀장이 방송 들으면 큰일 나는데요. 예. 저희가 좀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솔드아웃 되는 제품들이 있어서 추가로 주문을 넣었는데 전 세계 한 50개국 판매되는데 주문량이 많아지셔서 예전보다 조금 많이 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방송에서 약속하셨는데요. 한국 먼저 보내주겠다. 뭐 영국 갔더니 영국 사람 됐죠 뭐. 이럴 수가. 팀장님 듣고 계신 거죠? 예, 약속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예희 팀장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즘 기능성 친구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 예, 어떤 얘기부터 꺼내주실 건가요? 올 겨울이 최근 몇 해 전보다 빨리 추워져가지고 사실은 롱패딩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울 보온용품들이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내복, 뭐 방한 기구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는데 그에 맞춰가지고 기능성 침구류도 요즘에 상당히 많이 팔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제 기능성 침구류가 많이 팔리긴 하지만 침구류 자체도 사실은 그 의류보다도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쪽이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니 친구에도 거품이 껴 있어요? 예, 굉장히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침구라고 하면은 저희가 예전에 그냥 밑에다 까는 커버 또는 이제 담요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톱스타들 뭐 김태희, 하지원, 조인성을 동원을 해가지고 뭐 알레르마, 뭐 세사리빙, 이브자리, 뭐 태평양 물산 이런 곳에서 기능성 침구류에 대해서 제품을 한 1년, 2년 전부터 굉장히 심하게 광고를 하고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시장 자체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 기능성 침구라는 게 광고에서 나오는 뭐 진드기가 없다든가 알레르기를 뭐 좀 줄여준다 뭐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능성 침구라고 하면 뭐 금방도 박 PD님 말씀하시듯이 뭐 진드기 먼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매우 부드럽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고급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제가 인터넷 몇 군데 보니까 그 알레르망 김태희가 광고를 하고 있는 알레르망에서 나오는 침구류 같은 경우에는 뭐 시베리안 거위털을 써가지고 350만 원짜리까지도 나오고요. 침구가요? 침대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예. 이불이죠, 이불 말 그대로. 시베리아 구스 다운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뭐 퀸 사이즈로 해가지고 1.1kg 정도의 그 이제 구스 다운이 들어가가지고 그 제품을 이제 27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최고급 제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오리털이 들어가지 않는 일반 커버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70만 원. 와. 그런 제품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한 3, 4년, 4, 5년 전부터 굉장히 톱스타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부터 가격 거품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김태희랑 비는 그 300만 원짜리를 덮고 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이제 비나 김태희 같은 스타들이 최소 7억에서 8억 원 정도의 모델비를 받고 그걸 찍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레르만 같은 경우는 김태희, 그 다음에 세사리빙 같은 경우는 하지원, 그 다음에 이부자리라고 하는 업체는 조인성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기능성 침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팔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들이 말하는 기능성이라는 게 기능성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거기서는 진드기 같은 게 없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 들어보면 진드기가 그냥 살아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마치 그 침구류를 덮고 자거나 깔고 자면 그러니까 집진드기가 도망가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불을 덮으면 알러지도 방지가 된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전과 같이 침구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스터 100%를 사용하거나 또는 폴리에스터하고 면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침구류라고 그러면 거의 100% 면소재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예전에 말씀드린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소재를 굉장히 가늘게 뽑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원단을 조밀하게 짭니다. 조밀하게 짜서 집진드기가 침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진드기와 집진드기의 알, 분비물이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원단을 만드는 거지 그 침구류를 사용하면 집진드기가 없어지거나 도망가는 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덮는 면이 아니라 바깥쪽 면에 집진드기가 있을 때 그걸 뒤집으면 그게 집진드기가 바로 나한테 온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진드기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오밀조밀하게 만들어가지고 차단한다는 얘기지 그 원단으로 만드는 그 침구류를 덮으면 집진드기가 막 도망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적은 아니군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런 아무래도 집진드기가 도망가게 하려면 사실 강력한 항균제나 살균제를 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면 이불과 그런 폴리에스테르 이불 비교를 했을 때 진드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면을 좋아할 것 같거든요. 폴리에스터는 석유에서 이걸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러워서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면 소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틈과 틈 사이에 사실은 자기네 알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 예를 들어서 분비물 같은 경우가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서식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를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짜면 그런 어떤 작은 몸에서 나는 그 비듬이라든가 분비물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확률은 적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멀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없애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요즘 집 진드기 없애는 뭐 청소기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걸로 청소할 때는 그런 게 조금 더 청소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원단 자체가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짰기 때문에 일반 면 제품보다는 그런 제품들이 훨씬 더 청소하기도 수월하고 그런 것만은 사실이긴 하죠. 그렇지만 폴리에스터 극세사라는 굉장히 머리카락이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가는 실을 가지고 짜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드럽고 그런 것만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집진드기 자체가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제품이 비단 뭐 알레르망이라든가 세사리빙이라든가
뭐 이부자리 이런 데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원사를 뭐 효성이 됐든 코롱이 됐든 이런 데서 사서 짜가지고 인터넷에서 파는 거의 모든 업체들이 극세 침구류라고 해가지고 다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똑같은 제품 극세사 거의 침구. 거의 95% 이상은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은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애들 거 샀는데 그렇게 안 비쌌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PD님께서 굉장히 현명한 소비를 하신 건데 그 메이커를 사실은 구분을 할 필요가 없이 일반 제품을 사도 전혀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현명한 소비를 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거 산 거예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거의 퀄리티는 90% 이상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가격은 뭐 적게는 5에서 배에서 많게는 한 1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뭐 알레르망이나 네. 이부자리 이런 비싸게 파는 곳은 분명히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아니, 소나타랑 벤츠 E클래스랑 같은 중형이지만 다 같이 5명 타고 굴러가는 건데 그걸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는 100%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 90% 거의 대동소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알레르만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느껴지시더니 알러지 프리,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덜 일으키게 하는 그런 가공을 했습니다. 가공 처리를 했습니다. 원단 자체다. 그거는 거의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단에 가공 처리를 하면 뭐 그 기능이 2번, 3번 정도 빨면서 점점 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알러지를 없애주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아니 그건 니곽스로 빨아도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침구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진드기를 없애는 방법은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햇빛에 자주 말리는 게 집진드기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김태희와 비는 집진드기랑 같이 살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제 침구 하나 바꿨다고 해가지고 집진드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빨아주는 게 아무래도 침구류는 집진드기를 없애는데 집진드기와 집진드기의 알 그거의 분비물을 없애주는데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은 그 300만 원짜리 그 이불과 똑같은 크기의 비슷한 성능을 내는 이불이 한 20만 원, 3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거의 10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퍼포먼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 1, 20%밖에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레르만 같은 브랜드를 예를 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다운을 시베리안 구스다운 그걸 90대 10을 사용한 그런 엄선된 제품을 사용했다라고 첫 번째 광고를 하고 두 번째 침구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봉제를 하지 않고 그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야 될까 붙이는 방식으로 봉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붙이는 봉제라는 게 뭔가 하면 양면 테이프를 가지고 원단과 원단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런 봉제 방식 두 번째, 그 다음에 알러지 프리 원단 세 번째 사용하는 그 세 가지로 차별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알러지 프리라는 거는 영국의 알러지 협회로부터 인증받은 그런 원단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차별화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원단은 몇 번 씻으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두 번째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는 방식 그거는 우수한 게 맞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봉제를 직접 하지 않고 그들만의 알레르망만의 방식이고요. 다른 업체들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비와 김태희에게 들어간 CF 값 그리고 광고를 타는 데 드는 그런 비용 그게 대부분이란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의류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뭐 제조 원가에 비해서 소비자가가 4배에서 6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엔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검증을 해보면 확실해질 것 같아요. 알레르망 이게 저는 뭐 로컬 브랜드인지 해외에서도 팔리는 브랜드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해외에서도 팔리는 브랜드라고 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시장의 가격과 국내 시장의 가격.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극세사, 그러니까 폴리에스터 굉장히 가는 실을 사용해서 만드는 침구류는 거의 없습니다. 천연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면이라든가 겨울 되면 울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그 면 소재 중심으로 있다가 극세사가 대중화되면서 극세사를 채택을 했고 또 극세사의 장점은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일단은 피부에 갖다 대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해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받는 거죠. 그렇지만 소재 자체 가격은 면과 대동소이한 가격이죠. 그러니까 원당 가격만 해서 채 2, 3만 원, 3, 4만 원밖에 안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뭐 시베리안 구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무리 비싸야 뭐 100불이 채 안 될 확률이 높겠죠. 1kg라고 해도요. 아니 근데 저는 아까부터 시베리아 구스 얘기했는데 시베리아 호랑이는 들어봤지만 시베리아 구스가 진짜 있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오리는 뭐 전 세계 그렇죠. 어디에서나 네. 뭐 키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뭐 헝가리산이라든가 시베리아산이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추운 지역에 사는 그 이제 오리라든가 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품질이 좋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래요? 또 생산량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희소성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시베리아에는 원래 구스가 없는데 뭐 한국이나 그 인근 지역에서 자라는 그 구스를 가져다가 시베리아에서만 가공 처리해 놓고선 시베리아 구스라고 한 게 아닐까.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시베리아 산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구스가 실제 어디에서 가공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긴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국에 있는 거위보다는 시베리아에 있는 거위의 털이 아무래도 추위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얘들께 조금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맞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 구스가 또 비싸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등산오류 같은 경우에도 뭐 헝가리 구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희소성을 갖습니다. 예. 자, 근데 실장님이 방금 우리가 지금 300만 원짜리 막 좋다고 극세사라고 해서 덮는 것들이 해외 뭐 선진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우리나 면과 같은 천연 소재가 더 많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걔들은 왜 극세사를 안 덮는 거예요? 극세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폴리에스터입니다. 폴리에스터는 말씀 그대로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 인체에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몸에 닿는 부분은 면이라든가 울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것만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천연 섬유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땀을 흡수를 해가지고 그게 빨리 마르지 못한다는 부분들.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고 또 그다음에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나온 게 합성 소재, 나일론 폴리에스터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이 점점 더 발전이 되면서부터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첨단 신소재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알려졌던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수천 년간 사실은 저희는 면, 울, 실크 이런 것들을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 이제 합성섬유가 나와가지고 그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거를 의류 업체들이라든가 침구류 업체들이 그거를 굉장히 좋은 소재인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첨단 소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뿐이죠. 그럼 김태희가 덮는 그런 이불들은 오히려 우리 몸에는 안 좋을 수도 있겠군요. 그럼요. 아무래도 뭐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울이라든가 면 소재로 된 이불을 덮는 게 아무래도 플라스틱으로 된 이불을 덮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알레르만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불은 진드기가 이빠이 산다. 그만큼 면과 울처럼 천연 소재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하찮은 생명체들도 거리낌 없이 우리 이불로 몰려든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사실은 기존에 이제 원래 면이라는 소재가 침구류의 뭐 90% 이상을 차지를 하다가 새로운 제품, 신소재라는 부분을 계속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세사라는 소재를 사용을 해가지고 신소재 상품으로 만들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기존에 이제 뭐 김태희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조인성이라든가 이런 톱스타들을 사용해가지고 비싸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를 바꾸면서 그 모델 자체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거의 한 5배에서 10배 정도로 뻥튀기를 같이 시켜버린 거고요. 사실은 저도 이제 동남아시아 몇 번 가보면 태국 같은 경우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이불이 뭔가 실크로 된 이불이거든요. 치앙마이에서 생산된 실크를 사용한 이불.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태국의 현지에서도 한 5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한 200만 원까지도 판매가 됐었거든요. 근데 실크 이불 같은 경우는 덮으면 되게 좋아요. 네이도 사실은 실크 네일을 입으면 되게 좋고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천연 섬유 자체는 소재 자체가 온도나 습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닿았을 때 습기가 있으면 그걸 빨아들이고 그다음에 습기가 없을 경우에는 항상 촉촉한 상태로 어느 정도 적당량의 습도를 유지를 해주거든요. 그렇지만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물을 흡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흡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건 몸에 있는 원사와 원사 사이에 잠깐 머물렀다가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형태로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예. 영화 보면은 재벌 회장들이 꼭 잠옷을 실크로 된 걸 입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유가 있었군요. 예, 실크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등산업체 사장님들이 실크 네일을 수입했었던 분이 있어가지고 예, 이제 예. 한번 선물로 받아가지고 예. 제가 아니라 부모님한테 입혀 드렸는데 너무 좋다고. 그렇죠. 오히려 그걸 입으면 피부 자체도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보습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항상 촉촉한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크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한번 늘어나면 잘 회복이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몇 번 입다 보면 늘어나가지고 잘 회복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실크 네일을 받았을 때는 김영란법이 나오기 전이죠? 예, 그럼요. 예. 거의 한 10년 정도.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실크 네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기능성 실크 네일이라든가 울 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워낙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그 화학 섬유로 실크라든가 울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면 이게 울인지 이게 폴리에스터로 된 건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 그 라벨을 실제 이렇게 펴보기 전까지는. 아하.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레이온이라는 섬유가 그 한자로는 인견이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그렇죠. 만든 견. 인견이 레이온이에요? 맞습니다. 좀 별개인 줄 예, 알았는데. 실크의 생산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술적으로 만든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인견이라고 하는 그 레이온은 그나마 천연 소재인 게 왜 그런가 하면 나무에서 목재 펄프 있지 않습니까? 나무의 속살. 나무의 속살을 긁어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그거는 친환경적입니다. 예. 그래서 비싸게 팔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한국에 원진 레이온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원진 레이온. 예. 그런데 이제 나무의 목재 펄프를 긁어내가지고 그거를 실처럼 만들기 위해서 녹여야 되는데 거기에 황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그러면서 이제 황이 뭐라 그래야 돼? 증발을 하면서 그게 이제 피부 속으로 들어가고 해가지고 맞아요. 옛날 원진 레이온 그 예를 들어서 그 노동자들. 노동자들 문제가 나왔던 거죠. 맞아요. 원진 레이온 사태 지금 기억나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레이온이라는 소재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 공해여가지고 그거를 개선해서 나온 게 뭔가 하면 아마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텐셀이라는 소재, 라이올셀이라고 하는 친환경 레이온 소재가 영국이라든가 오스트리아라든가 이런 데서 개발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자 속옷 같은 경우에는 텐셀이나 레이온, 그러니까 텐셀, 라이오셀이라고 하는 인견 그런 소재를 사용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요, 아까 알레르망 김태희 이불이 3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누가 삽니까?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러면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35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팔리는 제품들은 아마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 제품들이 많이 팔릴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침구 업체라든가 의류업체들이 쓰고 있는 꼼수 중에 하나인 거죠. 최고가의 제품을 놓고 물론 이제 그 제품을 뭐 모든 사람이 사는 건 아니겠지만 한두 명이 사게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그 가격을 공개를 하고 실제 매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짜리 제품을 제시를 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 느끼게 맞아요. 되죠. 그래서 다른 제품인데 그렇죠. 보급형을 파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350만 원인데 이거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가격이 되게 좋은 특가 제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침구류에 대해서 쉽게 손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이제 혼수 때 그게 빠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리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털 이불 같은 경우 뭐 350만 원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극세사를 사용한 그 이제 폴리에스터 이불 커버, 베개 커버 이런 거 세트 같은 경우에도 뭐 3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되게 다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제품들을 인터넷에서
뭐 극세사 침구 이래가지고 치면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유, 그 300만 원짜리 이불을 덮으면 예. 좀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오히려. 아, 왜 잠이 안 와요? 굉장히 깝깝할 것 같아요. 어이, 뭐 3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직장인 분들의 한 달 월급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한 달 월급을 덮고 자네? 예. 되게 가위 눌릴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뭐 한 달 수입이 몇 천만 원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그 이불이 예. 사실은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장재영 실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정수기 업체들 그 꼼수가 생각이 나요. 정수기 업체들이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가서 수돗물 그거 받아놓고 거기다 이상한 자석 같은 걸 하면 검은 게 막 붙는 거야. 물에 있는 미네랄, 그 철분 성분. 예, 예. 근데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더러운 물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을 했거든요. 이 기능성 친구도 보면 예. 아니 집진드기 같이 덮고 자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선 예. 이거 팔아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집진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마치 알레르망이나 이런 제품들은 집진드기를 아예 근본적으로 없애주는 것 같이 그러니까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없앤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 이런 기술로 이렇게 막아줍니다라고 그냥 굉장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거 덮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키고 또 가격이 또 그렇게 세니까 이거 하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되겠구나. 우리 아기 피부에도 전혀 해가 없겠구나.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제가 어디 책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벌레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 그렇죠. 집진드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주 극미량의 적당한 집진드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아예 그 집진드기가 아예 없다. 예. 그러면 사람도 그거 덮고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알레르망은 오히려 집진드기를 꼬이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을 써야 된다니까. 그게 맞아요. 원래 물에도 그 철분 성분이 있어야지 그게 좋은 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수기 업체들이 꼼수를 써가지고 정수기 팔아먹는 데 써먹었거든. 예. 참고로 이 대한민국의 수돗물은 글로벌 톱 3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죠. 아주 수질이 좋다고 합니다. 아리수 그렇군요. 그냥 먹어도 된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오늘도 뭘 하나 들고 오셨어요. 예. 아니 세제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예. 이것도 이제 패션 상품 중에 하나인 안경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일본에 자주 가면 일본에는 그 진스라는 업체가 이제 기능성 안경을 이 회사가 한 20년 정도 된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일본만 가면 이제 기능성 안경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기능성 안경은 선글라스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서 그 기능성 안경이라는 게 일본의 진스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안경.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봄철에 날리는 꽃가루를 방지해주는 안경. 그 다음에 독서할 때 쓰는 그 독서 안경.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을 예방해주는 안경. 예. 그런 형태로 그 안경을 그 카테고리별로 세분화해가지고 이거를 고객들한테 마케팅을 하고 실제 판매로도 엄청나게 제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 회사 혹시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무슨 속옷을 입었는지 투시하는 안경. 그런 안경이 있으면 그런 건 없나요? 아니 있으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왜 좋아하시네. 필요하실까? 아마 그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요. 어허. 예. 그래서 그 일본의 진스 스크린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한국에서도 그런 이미테이션 상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그거를 개인에 맞춰가지고 도수까지 다 넣어서 만들어 제작을 해줍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이제 카피를 해 오다 보니까 도스가 없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한 10종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도 10,000원에서 한 30,000원, 40,000원까지 되게 다양하고요. 실제로 이 실장님이 하나를 들고 오셔서 저희가 이렇게 써봤는데 쓰기 전엔 몰랐는데 썼을 때와 벗을 때 모니터를 봤을 때 차이가 확실히 나요. 예. 안경을 벗으니까 모니터가 파랗게 보여요. 예. 근데 안경을 쓰니까 파란빛이 없어지고 누런빛이 돌더라고요. 예. 이게 블루라이트를 차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블루라이트라고 하면
뭐 자료를 보니까 350에서 500 나노미터의 짧은 파장의 청색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원래 그 청색광은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그런 파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PC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숙면을 방해하는 그런 빛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심하게 되면 이제 안구 건조증까지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이제 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업체들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뭐 60에서 90%까지 차단을 해줘가지고 예. 상당히 이제 한 3시간 이상 예를 들어서 PC 앞에서 작업을 하는 분들한테도 눈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 뭐 오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안경이 되게 유별나게 생겼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주 평범한 예. 그런 스타일의 안경이에요. 그 닥터 슬럼프 그 주인공이 썼던 딱 그런 안경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렌즈만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를 사용한 제품으로 그런 제품들은 지금 뭐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뭐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이렇게 치시면 예.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과 실제 일본에서 나오는 제품과의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뭐 자세히까지는 그렇게 못 느끼겠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뭐 일본 것도 써보고 뭐 국내 것도 써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뭐 평상시에 이제 PC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마트폰 자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업하실 때 이 안경을 뭐 한 10,000원에서 한 30,000원대까지 되게 다양하니까 착용을 하시면 이제 아무래도 눈의 피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없애줄 거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도스가 들어가는 안경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본 출장이라든가 이런데 네. 만약에 가시게 될 경우가 있으면 뭐 신주쿠라든가 이런 데서 진스 매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직접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맞추시면 됩니다. 예. 가격은 한 3,900엔에서 한 6,900엔 정도까지 되게 다양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오디박스에서 이것도 수입하시면 되죠. 아, 그런데 이제 개개인의 이제 도수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 전 좀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국내 안경 전문 업체들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걸 한 사람 한 사람 맞춰줘가지고 이런 시장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안경 시장은 패션성 쪽으로만 많이 가버리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이 여드름 많은 청소년들은 블루라이트를 막 쬐면은 좋겠네요? 그런 치료 목적으로 블루라이트를 하는데 글쎄요, 그거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역효과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긴 오버워치나 롤만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블루라이트가 여드름에만 가야 되는데 온몸이 파래지면 어떡해. 그거 큰일 나죠. 그리고 조용히 계셨어요, 권 대표님. 네. 예, 권 대표님이 이제 출전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기능성 친구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능성 친구 말고도 집에는 친구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침대 생활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침대 굉장히 좀 관심 많이 구매하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요즘 보시면은 뭐 크게는 침대 생활하시는 분, 바닥 생활하시는 분 보시면 되고요. 침대는 대부분 침대 커버를 매트리스 커버죠. 정확히 말하면 매트리스 커버를 사용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시니까 세탁을 할 수 있는 거는 매트리스 커버하고 저희가 덮고 자는 침구류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매트리스 관리는 뭐 요즘에 매트리스 전문 관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장재영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제품들이 폴리에스터나 그 화학섬유, 합성섬유로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는 겨울철에 특히 많이 쓰시는 건 오리털 침구 그리고 대부분 극세사가 언제부턴가 우리 침실을 거의 장악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네, 터치감도 좋고 사실 뭐 터치감도 굉장히 좋아서 이게 실제 이게 화학섬유인가 하는 느낌이 드는 제품들도 대부분 그렇게 폴리에스터가 대부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침대 커버 같은 경우는 세탁하면서 사실 발수 처리는 거의 안 하시는데 발수 처리가 조금은 필요한 제품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아, 자면서 땀이 나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진드기를 좀 방지해주는 효과도 이건 뭐 미세하지만 그런 효과도 좀 있고요. 아, 발수가 되면서요? 네네. 그래서 진드기가 뭐 매트리스 자체에 있는 진드기는 침구 전용 청소기를 사용하셔가지고 청소를 하는 방법밖에 없고 매트리스 커버 같은 경우는 실제 생산될 때 그 원단에 발수 가공을 해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런 것까지 뭐 하는 그런 것까지 발수 처리해서 나와 하는 대부분이 커튼 같은 경우 커튼 원단도 그렇고 예. 뭐 매트리스 이불에 들어가는 원단들도 대부분 발수 가공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발수 가공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결도 좀 관계가 있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진드기 관련된 부분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고령화 됐잖아요. 예. 그리고 아기들도 좀 있고 그런 거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에도 그런 뭐 침구 같은 경우는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세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매트리스 커버에 굉장히 많은 그 발수 처리 방수 그리고 방오 그러니까 무슨 오염된 물질 애들이 자다가 싸면 그쵸. 예. 그거 난감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애들만 싸진 않아요. 그쵸. 경험이 있나 봐요. 아유 뭐 가끔 실수할 수도 있죠. 가끔? 예. 어른이 가끔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매트리스 커버 같은 경우는 세탁하실 때 뭐 가정에서 세탁하시는 방법 일반 세제 쓰셔도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일반 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잠을 잘 때 피부가 굉장히 많이 닿는 그런 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 세제 그런 걸 하시고 가급적이면 친환경 세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그렇죠. 제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예. 실제 네이나 아니면은 침구류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쓰셔야지 예. 일반 세제 쓰시면은 특히 또 아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친환경 세제를 그쪽 네이나 침구류 같이 우리 피부에 직접 닿는 그런 그 제품들에는 친환경 세제를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발수 가공이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시면은 더 좋기 때문에 예. 발수 가공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시고요. 뭐 니곽스뿐만 아니라 발수제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 발수제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아니 다른 업체 발수제는 신경 안 써도 되죠. 니곽스 거 쓰면 되니까. 뭐 발수 처리하는 방법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탁하신 후에 물속에 담궈 놓는 방식 그리고 세탁 후에 스프레이로 뿌리는 방식 두 가지 정도 있으니까 예. 물속에 담궈 놓는 방식이 좋긴 한데 좀 불편하다 하시면 스프레이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하. 네. 이 무식한 질문을 하나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녀석이 진로에서 나온 소주 중에 그 빨간 두꺼비 있잖아요. 걔는 좀 도수가 높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매트리스나 아니면 그 매트리스 바로 위에 덮는 뭐 커버 이런 데 쫙 뿌리는 거예요. 그걸 왜 뿌려요? 술을 왜 뿌리냐? 그랬더니 곰팡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진드기가 있다고 하는데 술을 먹이면 얘들이 죽지 않겠냐? 야, 그럼 공업용 알코올이나 도수가 더 높은 안동소주 뿌리지 왜 그걸 뿌리냐? 그랬더니 안동소주는 비싸잖아. 그렇지. 비싼 거 거기다 뿌리면 안 되죠.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효과가 있나요? 술을 뿌리는 행위가? 조금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소주 가지고 하면은 뭐 소독까지는 아니지만 네. 저희가 식당에서 술 먹고 나오면은 고깃집 같은데 기름 같은 것들 네. 없앨 때 아주머니 소주 좀 부어서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몇 번 봤어요. 그런 것처럼 얘들이 기름때를 없애주고 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알코올이 좀 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알코올로 인한 뭐 때라든지 그 좀 약한 알코올이지만 그런 걸로 해서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그냥 커버를 깨끗하게 파시는 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빠는 게 훨씬 더 낫다. 네, 빠는 게 훨씬 더 낫고요.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세탁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런 거 매트리스도 제가 애들 키울 때 좀 관심 갖고 보니까 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청소를 해주시는 게 진먼지 진드기하고 미세먼지 같은 게 쌓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매트리스 전문 관리 업체에서 하시고요. 가정에서 하시는 거는 그 매트리스 커버하고 덮는 이불은 크게 저희가 뭐 극세사 이불하고 겨울철은 다운 이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운 세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다운 전용 세제로 세탁만 해주시고 건조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극세사 이불 같은 경우도 앞에서 장재영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폴리에스터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냥 친환경 세제 같은 경우로 말로만 친환경 말고요. 조금만 조사해 보시면은 실제로 그 들어있는 성분을 보시기만 해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세제로 세탁하시면은 뭐 큰 어려움 없이 가정에서 다 가능하십니다. 하긴 그 알레르망 그 300만 원짜리를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군대 시절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녹색 모포 있잖아요. 그거 그 이전에 누가 덮었는지도 알 수 없는 하지만 이상 야릇한 냄새가 빨아도 나는 그 모포 우리가 2년씩 다 덮고 잤잖아요. 근데 아무 이상 없잖아요. 괜찮습니다. 거기 곰팡이랑 온갖 세균과 진드기가 좀 많았겠어요? 그렇죠. 뭐 세탁하면은 기본적인 건 네. 없어지시고요. 그리고 뭐 가능하시다면은 건조기 건조하시면은 좀 더 그 안에 남아 있는 세균들 없애실 수 있고, 아니시면 햇볕 좋은 날.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자외선 소독이죠. 그게 그야말로. 그렇죠. 예. 햇볕에 말려주시는 게 예. 이제 집에서 관리하시는 뭐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합격증 들고 오세요. 네, 뭐 그거 온라인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올 겁니다. 핸드폰으로 오고 요즘에 택배로 막 보내주는 걸 알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가 여기서 바로 까보는 걸로, 확인하는 걸로.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 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제가 인터넷 몇 군데 보니까 그 알레르망, 김태희가 광고를 하고 있는 알레르망에서 나오는 침구류 같은 경우에는 뭐 시베리안 거위털을 써가지고 350만 원짜리까지도 나오고요. 침구가요? 침대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예, 이불이죠, 이불 말 그대로. 오. 시베리아 구스 다운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뭐 퀸 사이즈로 해가지고 1.1kg 정도의 그 이제 구스다운이 들어가가지고 그 제품을 이제 27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최고급 제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오리털이 들어가지 않는 일반 커버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70만 원. 와. 그런 제품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한 3, 4년, 4, 5년 전부터 굉장히 톱스타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부터 가격 거품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김태희랑 비는 그 300만 원짜리를 덮고 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이제 비나 김태희 같은 스타들이 최소 7억에서 8억 원 정도의 모델비를 받고 그걸 찍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레르만 같은 경우는 김태희, 그 다음에 세사리빈 같은 경우는 하지원, 그 다음에 이부자리라고 하는 업체는 조인성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기능성 침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팔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들이 말하는 기능성이라는 게 기능성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거기서는 진드기 같은 게 없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 들어보면 진드기가 그냥 살아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마치 그 침구류를 덮고 자거나 깔고 자면 그러니까 집진드기가 도망가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불을 덮으면 알러지도 방지가 된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전과 같이 침구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스터 100%를 사용하거나 또는 폴리에스터하고 면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침구류라고 그러면 거의 100% 면소재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예전에 말씀드린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소재를 굉장히 가늘게 뽑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원단을 조밀하게 짭니다. 조밀하게 짜서 집진드기가 침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진드기와 집진드기의 알, 분비물이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원단을 만드는 거지 그 침구류를 사용하면 집진드기가 없어지거나 도망가는 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덮는 면이 아니라 바깥쪽 면에 집진드기가 있을 때 그걸 뒤집으면 그게 집진드기가 바로 나한테 온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진드기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오밀조밀하게 만들어가지고 차단한다는 얘기지 그 원단을
면으로 만드는 그 침구류를 덮으면 집진드기가 막 도망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적은 아니군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런 아무래도 집진드기가 도망가게 하려면 사실 강력한 항균제나 살균제를 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면 이불과 그런 폴리에스테르 이불 비교를 했을 때 진드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면을 좋아할 것 같거든요. 폴리에스터는 석유에서 이걸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러워서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면 소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틈과 틈 사이에 사실은 자기네 알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 예를 들어서 분비물 같은 경우가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서식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를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짜면 그런 어떤 작은 몸에서 나는 그 비듬이라든가 분비물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확률은 적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멀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없애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요즘 집 진드기 없애는 뭐 청소기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걸로 청소할 때는 그런 게 조금 더 청소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원단 자체가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짰기 때문에 일반 면 제품보다는 그런 제품들이 훨씬 더 청소하기도 수월하고 그런 것만은 사실이긴 하죠. 그렇지만 폴리에스터 극세사는 굉장히 머리카락이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가는 실을 가지고 짜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드럽고 그런 것만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집진드기 자체가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제품이 비단 뭐 알레르망이라든가 세사리 미잉이라든가 뭐 이부자리 이런 데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원사를 뭐 효성이 됐든 코롱이 됐든 이런 데서 사서 짜가지고 인터넷에서 파는 거의 모든 업체들이 극세 침구류라고 해가지고 다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제품 거의 침구. 거의 95% 이상은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은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애들 거 샀는데 그렇게 안 비쌌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PD님께서 굉장히 현명한 소비를 하신 건데 그 메이커를 사실은 구분을 할 필요가 없이 일반 제품을 사도 전혀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현명한 소비를 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거 산 거예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거의 퀄리티는 90% 이상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가격은 뭐 적게는 5에서 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알레르망이나 이부자리 이런 비싸게 파는 곳은 분명히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소나타랑 벤츠 E클래스랑 같은 중형이지만 다 같이 5명 타고 굴러가는 건데 그걸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는 100%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 90% 거의 대동소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알레르망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느껴지시더니 알러지 프리,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덜 일으키게 하는 그런 가공을 했습니다. 가공 처리를 했습니다. 원단 자체다. 그거는 거의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단에 가공 처리를 하면 뭐 그 기능이 2번, 3번 정도 빨면서 점점 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알러지를 없애주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아니 그건 니곽스로 빨아도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침구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진드기를 없애는 방법은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햇빛에 자주 말리는 게 집진드기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김태희와 비는 집진드기랑 같이 살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제 침구 하나 바꿨다고 해가지고 집진드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빨아주는 게 아무래도 침구류는 집진드기를 없애는데 집진드기와 집진드기의 알 그거의 분비물을 없애주는데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은 그 300만 원짜리 그 이불과 똑같은 크기의 비슷한 성능을 내는 이불이 한 20만 원.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패션 의류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오디박스의 권정환 대표님, 장재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권정환입니다. 장재영입니다. 아니 대표님은 지금 떨고 계시잖아요. 시험 발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물론 뭐 그렇지만 다음 주쯤이면 아마 저희 녹음하는 시점에 제가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혹시 제가 없으면 떨어진 걸로 하겠습니다. 아, 떨어지면 안 나오시는 거군요. 네네. 예, 아니 이거 졸업할 때 취업 안 된 졸업생들은 졸업식 참가 안 하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네. 네, 다음 주에 꼭 녹음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저희 방송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뜨거운지 댓글도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 제가 댓글 봤는데요. 저희 울 신발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구매하시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주신 청취자분 계셔서요. 예, 예.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울 전용 발수제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 관리를 하실 때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신발 관리 제품으로 하셔도 충분히 발수 처리가 되시거든요. 뭘 쓰면 됩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아직 저희가 한국말을 못 정해서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 패브릭 앤 레더 그 신발용 그 발수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합성 소재하고 가죽하고 이렇게 좀 혼합된 제품으로 완전 통가죽 제품이 아닌 거는 지금 패브릭 앤 레더로 전부 다 발수 처리가 가능하시거든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울 신발도 세탁하신 후에 패브릭 앤 레더로 발수 처리하시면은 뭐 울 전용 발수제로 하는 것만큼 효과는 좀 덜하겠지만 이 제품으로 처리를 하셔도 충분히 신발 그 발수 처리는 가능하시니까 당분간은 그 제품을 좀 활용해 주시고요. 차후에 저희가 울 전용 발수제가 입고되면은 방송 통해서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울 전용 발수제는 지금 배를 타고 오고 있나요? 그 제품은 아직 배 안 탔고요. 아직도 안 탔어요. 네, 저희가 내년 그 하반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니곽스 본사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한국 때문에 바빠진 거죠. 김윤희 팀장님 한번 다녀가신 다음에. 이 김윤희 팀장님 방송 들으면 큰일 나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솔드아웃 되는 제품들이 있어서 추가로 주문을 넣었는데 전 세계 한 50개국 판매되는데 주문량이 많아지셔서 예전보다 조금 많이 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방송에서 약속하셨는데요. 한국 먼저 보내주겠다. 뭐 영국 갔더니 영국 사람 됐죠 뭐. 이럴 수가. 팀장님 듣고 계신 거죠? 예, 약속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예희 팀장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즘 기능성 친구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 예, 어떤 얘기부터 꺼내주실 건가요? 올 겨울이 최근 몇 해 전보다 빨리 추워져가지고 사실은 롱패딩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울 보온용품들이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내복, 뭐 방한 기구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는데 그에 맞춰가지고 기능성 침구류도 요즘에 상당히 많이 팔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제 기능성 침구류가 많이 팔리긴 하지만 침구류 자체도 사실은 그 의류보다도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쪽이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니 침구에도 거품이 껴 있어요? 예, 굉장히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침구라고 하면은 저희가 예전에 그냥 밑에다 까는 커버 또는 이제 담요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톱스타들 뭐 김태희, 하지원, 조인성을 동원을 해가지고 뭐 알레르마, 뭐 세사리빙, 이브자리, 뭐 태평양 물산 이런 곳에서 기능성 침구류에 대해서 제품을 한 1년, 2년 전부터 굉장히 심하게 광고를 하고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시장 자체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 기능성 침구라는 게 광고에서 나오는 뭐 진드기가 없다든가, 알레르기를 뭐 좀 줄여준다, 뭐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능성 침구라고 하면 뭐 금방도 박 PD님 말씀하시듯이 뭐 진드기 먼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매우 부드럽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고급 제품으로